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5.18이죠.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윤석열이가 어제 5월 16일 날 5.18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고, 그것은 독재에 대한 저항은 현재 5.18 정신은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다 하고 메시지를 딱 두 줄짜리를 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고고TV가 유튜버 고고TV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후원금이나 자율구독료가 고고TV가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니 여러분들이 능력 있으신 분들만, 여유 있으신 분들만 고고TV가 문재인을 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는 그날까지 고고TV의 후원자가 되시고 힘이 좀 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달 동안 이런 방송을 안 했더니 몇 명을, 그러니까 꾸준히 후원하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돈 10,000원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힘든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힘 좀 주십시오. 한 2, 3일 동안 매 영상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윤석열이가 5.18은 독재와 전제정이죠. 독재와 전제정. 그러니까 봉건주의 정치라는 거죠. 독재와 전제정에 대한 환거였고 저항이었고, 그 5.18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재인을 겨냥한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독재고 전제정이라는 것을 겨냥한 것이고, 이 의미를 따져보면 첫 번째, 윤석열이가 5.18 메시지를 넣은 것은 나는 대통령에 출마한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독재 타도다. 이렇게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정치인이라면은 5.18 때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광주 5.18 그 기념회 측에서 국힘 쪽에다가도 초청장을 보냈고, 정치인이라면은 가장 근래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없죠. 대권 주자라면은. 그래서 윤석열은 나는 대권 주자다 하고 선언한 것이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정치인들이 과거 5.18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나는 서진 정책을 하겠다. 광주를 아우르고 광주에서 표심을 공략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세친 극우파라 그러죠. 그죠? 태극기 부대 극우파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중도와 5060 민주화 산업화 세력을 자기는 껴안겠다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부마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도에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나 양심인들은 5.18에 대해서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경상 일부 극우하고도 단절을 하겠다 하는 정치적인 선언이죠. 그런 걸 계산했든 안 했든 안 했든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내일이 5.18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고고TV 같은 경우도 5.18만 되면은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세월호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도 안 있는데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전부 다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 건데요.
어,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를 보시죠. 그죠? 대한민국 군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전두환의 저항을 했고 아무리 김대중에 의해서 발단이 됐지만은 전두환의 저항을 하고 민주화를 해달라 하는 그 함성을 총칼로 탱커로 짓밟은 것은 공수부대까지 투입해서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 역사의 치욕적인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을 어루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5.18이 광주 사람들, 전라 사람들만 원한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 70년대 중후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5.18에 대해서 상당히 치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5.18이 이번으로 끝나고 대선까지는 더 없죠. 5.18 민주화 운동, 광주 참사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이가 아마 대권을 갖다가 선언을 하면은 처음 갈 곳이 현충원이고 아마 두 번째 갈 곳이 5.18 민주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대권 선언을 안 했으므로 5.18 때 광주를 방문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대권에 안 나온다 이렇게 되고 하여튼 5말 6초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그리고 지금 5.18은 독재와 전제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것은 헌법과 법치를 위반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라는 것은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40년 전의 이 일, 광주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과 현재는 누구예요? 문재인이라는 소리죠. 그죠? 독재와 전제정이라 그러면은 전제정은 솔직히 독재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봉건주의 사회니까. 사또가 마음대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을 때니까 왕은 물론이고 그러면 뭐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은 독재를 냈고 전제정을 했으므로 치겠다. 단죄하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이걸 갖다가 표현을 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 유명하잖아요. 이 친구가 79학번인데 그 서울법대 모의 재판에서 5.18 주범인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잖아요. 검사로서. 응? 그리고 이 사람이 광주에서도 그 근무를 했고, 그죠? 그리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것도 전두환 대통령을 지목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79학번이면은 11.6 사태가 일어날 때 아닙니까? 1979년 11.6 사태. 79년, 75년, 77년, 6년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계엄령 선포. 그때 안 살아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대였죠. 이 친구가 79학번 들어가가지고 10월 26일 박정희가 그 서거당할 때 그 김재규 그놈은 간신이에요. 그 혁명열사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그거는 왕을 암살한 간신에 불과해요. 그 과정을 윤석열이는 공부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학교 때 술 먹고 우국 충정을 막 토로하고 술만 먹고 여행만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윤석열이 같은 경우가 현장을 생생히 봤다는 것이죠. 79년 그죠? 12.6 때, 80년 서울의 봄 때,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라면, 웬만한 대학생이라면, 전부 다 서울시청 앞으로 다 나갈 때예요. 다 나갈 때입니다. 이 사람도 나갔을 거예요. 응? 법대는 헌법과 법치를 다루는 곳이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이 정도면은,
근데 나와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은 너무 재고 있다는 거죠. 재고 있어서 안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5말 6초까지는 그 대선 시간상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5.18에 당이 5.18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으니 자기의 의지는 보였고 독재 타도라는 것을 말을 한 거고 그죠? 2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2분만. 지금 이재명이가 한번 내가 찍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이재명 진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죠? 우리가 지금 신문 언론상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재명의 모사나 참모로 없죠. 특별한 사람은 안 나오죠. 그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계라 불리는 뭐 7, 8명.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의 뭐 선거기획단, 그거 선거기획단 맞습니다. 대선 기획단. 15,000명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주위에 지금 10만 명까지 모였다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기사에. 그런데 그걸 누가 움직이는가? 응? 과거 이명박 때 같으면 정두원이가 움직였고, 그렇죠? 박근혜 때는 김종인 씨가 움직였고, 비대위가. 그럼 이재명은 누가 움직이는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듣는 이야기는 몇 개 있어요. 몇 명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문모모 씨라고. 문재인 말고 문모모 씨라고. 아직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죠? 문재인을 치고 올라가자니 친문한테 표를 못 얻을 것 같고 대선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니까 당원 투표가 전부 다 문시족을 옹이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은 그렇다고 문재인하고 거리를 안 두자니 국민들한테 비겁자로 찍힐 것이고 이재명이도 결국은 중도층 공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재명이가 이낙연이하고 정세균이가 전라도 출신이고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정세균 쪽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말이죠. 조금 위험해요. 그쪽에 참모나 기획자들이 지금 조금씩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런데 나는 정세균이가 한번 보시죠. 뭐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친문과 그죠? 이재명계와 그 일반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붙어야 돼요. 안 붙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가 지금 안 물러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이쯤 되면 문재인이가 정치인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안 물러나고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박근혜와 유사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친문과 이재명과 싸울 시점이 오는데 한번 와장창 한다고요. 그거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이가 정권 이양을 이재명한테 그대로 해줄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재명이가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이 윤석열 같은 경우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중도 2030, 5060 민주화 세력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국힘으로 가느냐. 근데 국힘에 보면은 지금 당권 주자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지 참으로 그게 저는 궁금한데요. 궁금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다 있는데 말이죠. 무조건 중원을 먼저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국힘을 접수하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홍준표가 벌써 나왔죠. 그 다음에 김용판이도 나왔죠. 그 다음에 TK 일부 세력은 엄청나게 이 윤석열을 비토할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권에 나오는 순간. 이재명과 비슷한데 다행히도 윤석열 같은 경우는
2030과 중도층에 있어가지고 확장성이 있죠. 국힘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확장성을 갖고 가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결국은 대선에 가면 1대1 대결이 되니까 2대2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있는데요. 1대1 대결이 된다면은 결국은 경상인이 윤석열을 찍을 수뿐이 없고 전라도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이재명을 찍을 수뿐이 없죠. 그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5.18 메시지를 낸 것이 중도하고 호남을 아우르겠다 하는 깊은 뜻이, 그렇게 깊은 뜻이가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한번 찍을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진영에 대해서는. 그 양정칠이 이재명한테 붙은 거 말이죠. 그 이재명 완전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는 이야기와 제 느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